반갑습니다. 네, 오늘 3월 20일이죠. 원래는 이제 그 서울 모임이 있는 날인데 오늘은 이제 요즘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울에는 못 가고요. 부산에서 그 온라인으로 서울 공부 모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법문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저히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제 여기 오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저도 이렇게 모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 불교 공부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실상에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실상을 깨닫는 거.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과거에 살아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살아갈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그 다음에 이 현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뭔가에 이렇게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그 깨닫고 나면은 사실 우리 본래 번뇌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지도 않았는데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왔구나라고 해서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전환이 오고 삶에서 이제 장애가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상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그 마음의 해탈, 번뇌에서의 해탈이 이제 같이 가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뭐 실상에 대한 깨달음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번뇌에 대한 해탈, 그러니까 괴로움에서의 해탈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실상을 깨닫고 보면은 고통도 본래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걸림없이 살게 되는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실상에 어둡냐 이거죠. 마음 하나의 모든 게 삼계가 유심이다라고 해서 모든 게 마음 하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치이고 가르침인데 왜 내 스스로 아직 어두우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두운 거거든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은 뭐 애탐이다, 욕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애착하는 마음, 사로잡히는 마음, 습관적으로 경계에 떨어지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착할 만한 것, 취할 만한 것, 아니면 버릴 만한 것, 잡을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제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일체가 다 개공이다. 아니면은 뭐 색이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행이 무상이다.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깨닫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삶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면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은퇴해서 지금의 이런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나가 과연 있었느냐.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내가 있다면 늙거나 아니면은 뭐 아프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라는 것이 항상 나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시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그 모습 그대로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그 변화하는 무상한 나, 이런 몸을 나라고 여기고 아니면은 자기라는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건데, 생각도 우리가 자기를 자기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규정하는 나는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르고 30살 때 다르고 뭐 40살, 50살, 60살 때 다 달라요. 과거의 나는 뭐 10살 때 나는 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아주 단조로운 세계 속에서 뭐 그 또래가 보는 세계, 그다음에 그 또래가 그 또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모습이거든요. 뭐 아주 소박하고 복잡하지 않은 자기죠. 뭐 누구 집, 뭐 누구의 자식 내지는 이름이 뭐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몇 등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자기. 근데 그 자기가 자기라는 생각이 20살이 되면 다르고 30살이 되면 또 달라요. 똑같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거를 보면은 항상 그 자기라는 생각, 자아감도 시간, 상황, 장소에 따라 다르거든요. 집에 우리가 보면은 흔히 꼭 나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문 밖에 나와 문 안에 나는 달라요. 그렇죠? 문 안에 나는 아주 게을러. 근데 문 밖에 나는 아주 부지런해. 이런 식의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자기의 또 행동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나와 집안에서의 나와 사회에서의 나는 다르죠. 근데 관계 속에서의 나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로서의 나가 다르고 그다음에 뭐 부인으로서의 내가 다르고 아니면은 고부간의 나가 다르고 뭐 형제간의 내가 다르고 자매간의 나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멀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누가 나냔 말이죠. 응? 그거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느 상황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몸도 머물러 있지 않고 정해진 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머물러 있지도 않고 정해진 내가 없다라는 말은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요. 내가 뭐 꽃이라고 여겼던 것도 이것도 계속 시들고 있고, 그렇죠? 꽃이 뭐 피어서 싹이 줄기가 되고 줄기가 뭐 잎이 되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꽃잎이 나오고 열매가 되고 떨어지면 시들고 죽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게 돌고 머물러 있는 게 없는데 우리는 이런 식의 뭐 종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를 무슨 꽃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싹만 나도 이거는 뭐 무슨 꽃이야. 이건 뭐죠? 이게 개망초처럼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 개망초라고 합시다. 이거는 싹만 나도 이건 개망초야. 아니면은 뭐 꽃이 펴도 개망초야. 아니면 시들어도 개망. 이런 식으로 관념으로 탁 묶어버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똑같은 개망초가 한 번도 똑같아 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계속 낡고 있잖아요. 죽비, 뭐 이게 좌종, 컵, 뭐 이런 차, 뭐 카메라, 뭐 휴대폰, 뭐 다 그래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일체가 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예외로 두고 어정쩡한 상태, 그런 것 때문에 법에 밟지 않고 힘이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문득 한번 이것이 어떤 그 무상성이 한번 체득이 돼야 돼.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체가 이 무상한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이렇게 무상한 것이 끊임없이 이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를 문득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가 한 바탕의 일인데 이 한 바탕이라는 어떤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뭐라고 할 수 없는 한 물건도 없는, 어떻게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는 나와
항상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마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기 증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한 거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것은 이제 그냥 이해일 뿐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서 들은 말이 아니라 자기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문득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내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이 자기 마음을 탁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자각을 하면서 어떤 자기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이 분별에서 이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이제 체험을 해야지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누구한테나 다 이 마음 하나인 것이고 항상 이 마음을 쓰고 있고 변함없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한테는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와닿지 않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행위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라는 그 실상에 맞게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연 그대로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상이고 공이라면은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상이고 공이야라는 것도 거기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법문을 들으면 정리가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상한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라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그 생각에 딱 묶여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상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것이야 저것이야 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연이고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식의 고착된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자기식의 정리된 생각이죠. 근데 그 정리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 생각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고착된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는 생각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된다라고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법문을 1시간, 2시간 하면 우리가 법문을 꾸준히 듣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규정에 있으면 그게 공이 아닌 거예요. 공이라면 머물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고정관념도. 근데 법문을 잘못 들으면은 뭐냐면 자꾸 들은 법문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리고 그 필터를 갖고 이걸 견주어서 법문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법문을 들으면서 정리된 생각이든 이전에 공부하면서 정리된 생각이든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리된 생각이든 다 이거는 고착시키는 거예요. 고착시켜버리면 그게 집착인 것이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놓아버리셔야 돼. 진짜 생각이 아닌 자기 마음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진짜 무아인 법성에 통하려면 예외 없이 통하려면 마음에서 잡고 있는 걸 다 놓아버려야 돼요. 다 틀렸어요. 다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건 다 틀렸어요.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든 어떤 사건이든 존재든 간에 그건 다 무상한 거를 자기가 붙잡아서 고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아버려야 돼. 체험은 이 어떤 거에도 마음이 주하지 않을 때 딱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체험이란 이런 거야. 법에 대한 상, 체험에 대한 상 다 틀렸어요. 그건 상이에요.
생각이고 이미지인 것이고 그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고착된 그거라는 거죠. 그 뭐 망상이라건 다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건 다 망상이에요.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려고 하는 게 이거고 버리는 게 이거지 그 대상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자기가 법이 이런 것이다 아니면 이런 상태다 이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그 상을 마음속에 붙잡고서 그 들으면서 그거를 견주어 보기 때문에 이게 가리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게 가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텅 비워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없을 때 탁 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또 잘 안 되죠. 이게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비워야지 하는 것도 의도거든요. 비워라라는 고정된 고착된 상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방편이 말인데 그런 식의 있다 없다 비워야 된다 비우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생각이 비워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무슨 말인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잡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비우십시오.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비워야지 한다고. 그거는 또 비우는 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 마세요. 그냥. 잡지 않을 뿐이야. 안 잡아야지를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을 잘 알아들. 잡은 거를 생각이라는 걸 잡고 있잖아. 이걸 놓아버리는 거지. 이거를 안 잡는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지금 붙잡고 있는 거를 놓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놓아버리면 돼. 뭘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가리고 있던 마음이 탁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장에도 이 소식이 올 수가 있어요. 당장 그런 식의 고정관념이나 고착된 생각이나 이게 법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놓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어떤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놓아버리면 이게 탁 이게 와닿습니다. 이런 말도 놓아버려야지 하면 또 안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거는 볼 때나 들을 때나 느낄 때나 알 때나 이거예요. 보고 계시죠? 이거예요. 와닿습니까? 솔직하게 와닿습니까? 볼 때 이거예요. 지금 들리죠? 들을 때 이거예요.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그냥 볼 때도 이거고 들을 때도 이거예요. 이게 보이죠? 이거예요. 들리죠? 이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대상이나 들리는 소리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요 대상에 훅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가 저건가 잡지 않으면 마음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확 죽비 소리나 아니면은 손의 움직임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모든 거를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마음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편으로 가리켜 보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은 요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순투성이인 언어를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진짜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거는 그런 모순투성이 언어적인 의미나 그런 소리나 이런 식의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상이 아니고 그 언어나 생각이나 감각적인 대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잘 비추고 있죠. 이게 저절로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돌아가면 안 돼요.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서 생각이 이야기가 되고 막 뜻이 되고 그러면 벌써 이 죽비에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에 떨어졌다 이거죠.
생각이 나도 상관없고 안 나도 상관없어요. 사물이 보여도 상관없고 안 보여도 상관없고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고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왜? 이거는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도 비추고 감정도 비추고 이 사물도 비추고 소리도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상에 이렇게 마음이 가버리면 이게 분리에 떨어져 버리고 이게 항상 한 게 아닌 것이 자기 스스로 알게 돼서 이제 이게 또 이게 잘못됐구나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데 상에 안 떨어지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아 이거 볼 때나 들을 때나 느낄 때나 알 때나 다 이거구나 라는 게 저절로 알아지죠.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미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잘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따라오면 돼요. 나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어. 법문 하나도 안 들어봤어. 한 7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제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 죽비라는 건 아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무슨 소리죠? 이거 죽비 소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질문에 심플한 대답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려고 용 쓰지 마시라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 어린아이 7살 아이라면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뭐 딱딱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보셨죠? 이게 뭐죠? 펜이 어떻게 하고 있죠? 펜이 탁자를 두드리고 있죠. 이게 7살짜리의 대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한 사람 뭘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빠지면 안 돼. 그 7살짜리가 무슨 도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 심정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라는 얘기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7살 아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펜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겠지. 펜이, 자, 봐봐요. 이게 먼저고, 펜이 떨어지는, 두드리는 소리예요가 두 번째죠. 그 생각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이거라 그냥. 그 생각이 아니라, 이 경험이라는 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단순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도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머금고 포함하려면 아주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심지어 7살짜리가 대답할 수 있는 펜이 탁자를 두드린다라는 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거예요. 이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지 단순하고 복잡한 거를 다 머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이거예요, 그냥.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펜이 탁자를 두드리고 있구나.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거.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면 모르겠다?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알고 싶다? 그 벌써 일어났죠? 그 알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죠? 그 알고 싶다 하는 건 내용이고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 있죠? 알고 싶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포항이 탁 일어나죠. 거기서 알고 싶다도 탁 일어나지 않나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펜이 탁자를 두드리고 있구나. 그것도 일어나죠. 그렇지 않나요? 알고 싶다. 모르겠다. 포항. 펜이 탁자를 두드리고 있다. 내용은 다른데 다 거기 당처는 똑같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자리가 다른 자리인가요? 내용은 달라요. 내용에 떨어지면 다르죠. 포항 다르고 모르겠다 다르고 알겠다 다르고 탁자를 두드린다 다른데 일어나는 바탕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부산, 서울, 포항 이게 다릅니까? 일어나는 이 자리가 달라요? 포항하든 서울하든 부산하든 상관없지. 대상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거 그 자리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펜도 드러나고 이것도 드러나잖아. 그렇죠?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대상은 가지각색의 우주 전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한바탕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포항, 서울, 부산 하든 상관없이 늘 여여한 이 마음 바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천지가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지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걸 어떻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손짓 발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바탕을 가리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죽비로 가리키면 죽비에 떨어지고 뭐 포항 그러면 포항에 떨어지고 서울하면 서울에 떨어지고 탁자를 두드린다는 생각에 떨어지고 꽃이라는 대상에 떨어지고 법문에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법문에 떨어지지. 그 법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법문을. 법문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설법하고 있잖아요. 그 청자와 그러니까 청법자와 설법자가 똑같아. 법문을 들으는 자와 말하는 자가 똑같아. 그게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거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을 듣는 자와 법을 말하는 자가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법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나옵니까? 그 마음자리에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포항 해보세요. 포항. 어린 아이들처럼 따라 하라니까 왜 따라 하시라. 그런 걸 자꾸 의식하면 공부 못합니다. 진짜. 포항. 포항. 보살 왜 안 하세요?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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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포항. 서울. 자기가 하고 있죠. 근데 포항 그러면 포항에 가고 서울 그러면 서울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포항 집 그렇지 다 여기서 하잖아. 그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 다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문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청법자와 설법자가 일심이다 이게. 요걸 가리키는 거니까 꽃과 죽비가 똑같다 이거예요. 만법이 기일한다. 삼계가 뭐? 삼계가 유심이다. 삼계 온 세상 이 마음 하나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되게 왼수 같은 사람 있으시죠? 네.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여기 있지 거기 있지 않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지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이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린 자기만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투사된. 자기가 그린 자기 마음이 그린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사람을 만나왔지 사실 자기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만나요. 자기 마음에서 비춰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험을 벗어나서 어떻게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죠? 봐도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을 봐도 이거고 사람을 봐도 이거고 꽃을 봐도 이거고 서울에도 이거고 포항에도 이거고 울산에도 이거고 우주 끝까지 가도 이거예요. 여기 이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산소가 어디세요? 대전. 대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묻혀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별 안 하면 어떻게 대전에 거기에 묻혀 있겠습니까? 벌써 첫째 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상에 우리는 다 떨어져서 그게 따로 있다고 분별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이 짓고 있는데. 자기 마음 여기서 짓고 있는데 자기가 환상과 같은 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사람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전에 있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의 투사 속에. 그래서 저도 이제 연가 쪽으로서 되게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연가에 항상 이렇게 막 예, 예. 이때까지 그려갔으면 내가 얼마 전부터 막 연가 니도 이거 뭐 똑같네 하고 이하고 그건 속삭임이고 진짜 봐야지. 연가가 여기서 아까 있잖아요. 네. 왼수 같은 사람 네. 여기서 봤죠. 네. 그렇게 연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연가도 내하고 이것도 하여튼 네. 예.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연가 하면 되게 불안하고 막 그런 네. 내가 살짝 3년을 기도했는데 이서는 안 불안해요. 그냥 뭐 하여튼 다 틀렸어요. 그거. 아, 내가 네. 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나도 이거예요. 그렇지. 예. 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망상에 떨어진 네, 것이죠. 네, 네. 그냥 이것만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나를 따로 두고 체험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 없어. 아, 내가 이 마음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지. 내가 따로 있고 내가 공부해왔고 내가 살아왔다고 착각했는데 여기서 마음에서 호련히 일어난 생각이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이런 식의 꿈에 떨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추지 않으면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체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기서 일어났죠.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이게 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없다니까. 내가 따로. 나도 이 일이라 마음이라. 나도 이 마음이라 이거예요. 남도 이 마음이고 하늘도 이 마음이고 땅도 이 마음이고 꽃도 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만법이 귀일 원래 하나예요. 근데 만법이 다 따로 있는 줄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기 꿈에 속은 거예요. 자기 망상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고통받았던 거거든요. 이게 실상이에요. 아, 가만히 보니까 만법 모든 것들이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게 일본법.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돌아오고 자시고가 아니야. 내가 따로 있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죽비 이 소리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비추고 있죠. 그렇게 거의 자기 마음에서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비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진짜 참된 모습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것뿐이다. 붕 지나가는 게 여기서 지나가지 딴 데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 차 소리도. 이게 아니면 절대 여기서 이게 깨어서 이걸 비추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소리도 드러날 수가 없고 색깔도 드러날 수가 없고 생각도 드러날 수가 없고 감정도 드러날 수가 없고 이것이 깨어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웅 하는 이 소리.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새소리도 이걸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있는 자기 직접적인 경험이거든요, 이게. 이건 생각이 아니면 생각 굴려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 들으면 다 가리켜 보인 거예요. 이거다, 이거요. 이거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다, 이거예요. 요게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건 진짜 자기는 이거지, 이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나라는 생각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침에 눈 뜨면 세상이 확 펼쳐져요. 나만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나와 세상이 같이 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보이죠? 자기 몸 봐보세요. 자기 몸을 보시라고. 같이 드러나잖아요. 저랑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오려버린다고. 생각으로. 이건 나야. 이건 나 아니야.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이거를 우리 따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통으로 다 경험했지. 근데 이게 생각만 이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고 이건 나 아닌 거야.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분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분리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우리는 따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이 여기서 통으로 다 드러나.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평등한 마음이다. 허공이라 하는 그 망상. 그것도 망상. 그렇죠. 허공 망상 아닌가요? 소리 아닌가요? 뜻 아닌가요? 이미지 아닌가요? 허공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허공이 법이야 이렇게 망상한다고. 그 생각이 일어나서 규정한 거잖아요. 허공이 법이 아니란다. 그건 상이죠. 그 비유적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망상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허공처럼 속성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이지 그 말을 잡고 있으면 그건 상에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가리키지. 이거예요. 그럼 눈이 다 이쪽으로 와. 자기를 놔두고. 이걸 가리킵니다. 제 손을 보면 안 돼요. 뭔지 와닿습니까? 뭘 가리키는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할 때 확인이 될 뿐이죠. 이거 보이지가 않아요. 상만 보여요. 비춰진 상만. 분별된 모양만 보이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데 부족함 없이 지금 쓰고 있죠. 이렇게. 체험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거라고, 이거.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거 모르시겠어요? 안 와닿습니까? 또 생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와닿다가 네. 또 공시 있다. 와닿았다가 안 와닿았다가 그래요. 근데 이거라니까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뒤에 숨어 있는 거를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냥 이거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데서 다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 데서 다 나오지. 뭐가 있으면 거기서 걸려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이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데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데서. 아무것도 아닌, 이게 맞아요. 와, 뭔가를 보면 대단하대 하면은 이제 그게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손을 휘저어 보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봐봐,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드러나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울산 하는 이 자체일 뿐이에요. 울산, 부산, 서울. 근데 부산, 포항 하면 우리는 보통 이 이름뿐인데 그 내용에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울산 해보세요. 이것뿐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울산이 확 떨어져 버리면 안 돼. 뜻에 떨어져 버려. 이 자체. 그러니까 이 자체예요. 그냥 울산 하는 이 자체인 것이지 여기서 뜻에 떨어지면은 이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대상에. 근데 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울산 해보세요. 부산 해보세요. 울산, 부산, 포항이 다 똑같은 이거 하나의 작용이잖아요. 그 일어난 상이 우리는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이게 지금 이게 쓰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그러니까. 자꾸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그러니까 바보죠.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거. 바보가 아니라 게 습관.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추구심이라 하거든요. 이건 추구심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카메라에서 또 생각이 떨어지면 안 돼.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이 자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든 뭔가 있는데 하든 똑같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 떨어지고 뭐가 있는 데에 떨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그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 하든 뭐가 있다 하든 이거예요. 이 자체. 이 자체라고. 그냥 이 자체라고. 마상근이 이 자체예요. 뜰 앞에 잣나무가 이 자체고 이먹고가 그냥 이먹고 이것인 것이지 이먹고 이게 뭐지라는 뜻에 떨어지면 벌써 10만 8천리로 어긋나는 거예요. 홀이 유치하면 천지형격이라. 여기서 마음에 일어난 마음이 확 떨어지면 이제 분별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냥 이 자체 순간순간 일어나 이게 이 작용하고 있잖아. 이거 보살님 이거 이 자체라니까 이 자체. 뭐라고요? 뭘 가르치죠?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뭐? 그래 이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보살님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이거라니까. 보살님 어? 고양이도 니도 이거고 내 화장품도 이거고 그렇죠. 내 익하고 있더라고요. 그 익하고 있다 그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이거지. 그 생각이 자꾸 떨어지면 안 되죠. 그것도 망상이잖아요. 익하고 있든 적하고 있든 그냥 이거라는 거야. 그냥 보살이 뭐라고요? 뭐라고? 몰라요. 왜 나한테 면박을 주시고 애써 가르쳐 보였더만 땀이 나네 진짜. 아우 진 빠져 진짜. 내가 안타까워서 막 용을 써서 가르쳐 줬더만 내 이 소리 들으라고. 그러니까 법문의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문의 내용을 따라갔잖아요. 지금 이거 자기가 쓰고 있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 말인가 저 말인가 막 잡으려 하고 뭔가 막 마음이 이렇게 해서 쫓아가고 그게 헤매다니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상에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바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다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있는데 자기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 왜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자기 모든 게 다 자기 마음 하나인데.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늘 이 하늘 아래 이 하나뿐이다. 예외 없이 나머지 없이. 그래서 살아와도 살아온 바가 없다. 살아가도 살아간 바가 없다.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다. 태어났다는 생각이 떨어졌던 것이지 이것이고 죽을 일도 없다. 죽는다가 이것인 것이고 그래서 생사가 이려하다. 그래서 생사가 이려하기 때문에 무생법인, 무멸법인 태어난 일도 없고 사라진 일도 없고 태어났다는 망상이고 죽는다는 망상이고 그래서 본래 이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사에서 해탈한다는 거는 생사가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었구나.
내가 산다 죽는다 분별 안 하면 어찌 삶이 있고 죽음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에 속은 거죠. 그래서 뭐 깨달았다가 아니야. 아이고 다 속았구나. 이렇게 돼야지. 바보 멍청이 이렇게 돼야 돼. 뭐 이거 깨달았다고 누구한테 자랑해.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를 해. 자기가 바보라는 걸 인증하는 거죠. 우리 뭐 체험하면 깨달아 막 이래. 그건 상이에요, 상. 상은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이거 추화해도 이거고 아름다워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 아닌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 아닌 거를 찾기가 불가능해요. 마음 아닌 거를 갖고 와보라고. 저도 경동 아파트 드릴게요. 막 팔아도 돼요.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엄청 소심한 사람인데. 아우, 지치다. 이거밖에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생시효를 다 하고 있으면서 막 니 탓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고 막 뒤지고 볶고 혼자 뭐 모노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거죠.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혼미하게 헤매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헤매 다녀봐야 자기 마음 안의 일인데 마음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뭘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닌다고 이게 찾아지겠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수행을 한다고 이게 거기에 있겠습니까? 한마음 탁 일어나는 이 자리를 탁 돌이켜봐야지. 그래, 회광반주하라. 탁 이 한마음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봐라. 조고각하하라. 자기 존재의 발밑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태어났다 죽었다는 이 발밑을 탁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이 뭔가 한망상 일어나는 이 자리 탁 엄마한테 태어났다 하는 이 자리 이것인 것이지 그게 이 전소식인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 그래 평생을 헤매 다녔으니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공부 되게 분명하면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속아서 고통을 받았구나. 다 내가 짓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짓고 있는 주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슬프다가 아니에요. 그냥 슬픔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기쁘다가 아니에요. 기쁨이 인연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아는 거 여러분 통제 가능합니까?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광합성을 하고 동물이 걸어 다니듯이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인데 공부를 어떻게 해? 생각하면 안 돼. 죽어도 못해. 죽으면 되겠지. 그럼 죽으라고. 느끼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슬프면 안 돼. 그게 공부인 줄 착각하는데 그건 조작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슬픈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도 좋은 감정도 일어나고 나쁜 감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하면서 학습된 대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이 일이다. 그것이 이 일이면은 그런 나쁜 생각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 아니고 슬픈 감정이 슬픈 감정이 아니고 행복한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 아니고 다 이거다. 그 색즉 시공, 번뇌즉 보리다. 근데 우리는 뭐 좋으면 좋은 것 따로 있고 싫으면 싫은 것 따로 있고
그런 식의 좋고 나쁜 것이 곧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로 보잖아요. 그거를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보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문제였다는 걸 알아요. 그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우리 살아온 경험에. 근데 그거 있잖아요. 초기 불교도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 업보는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경험 익숙한 대로 일어나잖아. 배운 대로 일어나잖아요. 학습한 대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자성이 없어. 주제자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게 곧 공이라는 얘기거든. 자연의 섭리가. 섭리인데 근데 그게 섭리인데 따로 있지 않은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일단 이 사실에 밝아지고 따로 있다라는 분별심을 내서 취사 선택함에 떨어지지 않는 게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문안 유혐 간택 신신명 제1구가 그거잖아요. 첫째, 이 도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 간택 그게 따로 있다고 보고 행복한 거 취하고 불행한 거 버리고 그거를 꺼려야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게 왜 다 이것이기 때문에 밝아야지 유혐 간택을 안 하겠죠. 일단 밝아야 돼. 이거라고 이거. 안 쳐도 이거예요. 그렇죠? 다 이것이라는 거를 보면은 밝게 보면은 간택이 안 떨어지겠죠. 이거에 밝아지면은 취하고 버릴 게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되겠죠. 밝아지고 익숙해지고 법안이 열리고 하게 되면은 애취유 너 뭘 사랑하고 아니면 취사하고 그러니까 연기법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사랑하고 취하니까 있는 것이 된다.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따로따로가 없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로 있다고 어두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두워서 대상에 빠져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취하고 좋아하니까 취하니까 있는 것이다.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여기에 떨어져서 컵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 마음임을 보지 못하고 이게 따로 있다고 떨어져서 아 이거 예뻐 안 예뻐 이거는 뭐 깨졌으니까 버려야 돼 존재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것이지 몸이 이것임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이것임을 보지 못하고 몸 따로 있고 뭐 나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훅 떨어져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늙어서 죽어가는 것에 곧 그 현상의 변화에 괴로움을 받는다. 몸이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충국사의 말을 한번 그 부분 우리가 몸에 많이 끄달리니까 요거예요. 남양 해충국사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요즘 어느 곳을 떠나왔느냐? 남방에서 떠나왔습니다. 남방의 선지식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남방의 선지식들은 다만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사대가 흩어진 뒤에는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하고 용이 환골하듯이 하여 본연의 진성은 또렷하여 부서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지럽구나 어지러워. 남방 선지식의 설법은 반은 생멸하고 반은 불멸이구나. 남방의 선지식은 이와 같은데 스님은 여기에서 무슨 설법을 하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이려하여 몸밖에 다른 것이 없다. 스님은 어찌하여 물거품 같고 환상 같은 몸을 법체와 같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사도에 들어가는가? 어느 곳이 제가 사도에 들어간 곳입니까? 가르침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만약 색깔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을 보지도 못했느냐? 요 말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양 해충국사가 육조 해능의 법제자로 이렇게 전등록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한 사실인지는 사실은 이제 잘 판단이 안 서는데 뭐 후대에 이렇게 뭐 가탁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워낙에 육조 해능이 좀 신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육조 단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자로서
남양 해충국사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근데 안목이 아주 있습니다. 이 방편이 다양해요. 요즘 어느 곳을 떠나왔느냐? 남방에서 떠났습니다. 육조 해능이 광동성 보림사에서 이렇게 조계 보림사에서 행화를 했기 때문에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선이 남쪽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 해충 국사 당나라 수도가 어디죠? 장안이잖아요. 국사는 장안에 있었으니까 북쪽이죠. 남방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조사선 공부를 하고 왔다 이거예요. 남방의 선지식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그쪽의 선지식들은 뭘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니까 남방의 선지식들은 다만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사대가 흩어진 뒤에는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하고 용이 환골하듯 하여 본연의 진성은 또렷하여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인도에서 뭐 아트만 사상처럼 유아, 자아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죠. 그게 어떤 영혼처럼.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의식의 진화의 과정에 거쳐가는 여정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정신 세계가 역사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보면 초창기에는 어떤 창조주나 신이 내 밖에 있다고 여기고 그 신을 신봉하고 모시고 헌화하고 뭐 제물을 바치고 이런 식으로 바깥 대상의 창조주를 모셨거든요. 분별에 떨어진 일이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겠구나. 바깥 대상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세밀하게 보게 되니까 이제 내 안에 뭔가 이 형체도 아닌 영혼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의식이. 인도 그 철학사를 보면 그렇게 돼요. 뭐 리그 베다 시절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우파니샤드에서 불교가 뭐 나오고 거기에서 또 요가 수트라 이런 식으로 요가로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츠만 사상은 이거죠. 몸은 껍질을 이게 사대라는 건 지수화풍. 옛날에는 이 물질의 구성 요소를 지수화풍이라고 했거든요. 땅, 흙, 물, 불, 바람이다. 이게 네 가지 요소가 몸을 이룬다, 이런 물질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서 몸이 흩어지고 나면 아주 순수한 영혼이 남아서 이것은 불생불멸한다라고 남방 선지식들은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당시에도 공부가 철저하지 못해서 마치 아트만 사상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무상해서 사라지만 영혼은 혼백은 남아가지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뭐 환생한다 이런 식의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 이론이라면 가능해. 윤회를 해야 돼요. 다른 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자, 하루아침에 사대가 흩어진 뒤에 죽은 뒤에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하고 몸을 벗어서 용이 환골하듯이 뼈를 바꾸듯이 본연의 진성은 또렷하여 이 마음이라는 게 순수성은 그대로 있어서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은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어지럽구나 어지러워. 그러니까 망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남방 선지식의 설법은 반은 생멸이고 반은 불생분멸이고 그러니까 반은 몸은 생멸하고 마음은 불생불멸이구나 영생이구나. 이거는 뭐냐? 단상이견이에요. 근데 붙여놓으면 단상이견을 거부했거든요. 단상이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몸은 끊어지고 마음은 영원하다. 이게 단상이견이라.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지 망상이지. 그러니까 정밀하게 못 본 거죠. 공부가 깊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몸이 아닌 어떤 영혼일지라도 분별해야지 영혼이 있어요. 그 미세하게 일어나는 상에 떨어지는 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법이 그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다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영혼이 있다, 없다가 다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그 허망한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연기 즉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인 줄 모르고 이게 분별 망상인 줄 모르고 이거를 항상 하는 어떤 불생불멸한 순수성을 이제 집착하고 있구나 이 말인 거예요. 남방 선지식은 이와 같은데 그럼 스님은 여기서 무슨 법을 설하? 그럼 당신의 법은 뭐냐? 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이려하여 몸밖에 다른 것이 없다. 그래, 몸과 마음이 이려하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몸밖에 없다고 했을까? 몸도 이거고 마음도 이거죠. 몸도 이거고 마음도 이거. 몸도 이거고 마음도. 몸 하는 것도 이거고 마음 하는 것도 이거. 몸도 분별이고 마음도 분별이고. 몸을 비추는 마음이 어떤 순수한 거, 뭐 영혼, 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몸밖에 다른 것이 없다. 아까 부산 해보세요. 서울. 이 자체밖에 없다 했죠. 이 자체밖에 없죠. 이 자체밖에 없다. 이 자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산 이 자체, 서울 이 자체, 이 몸 자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이 자체다 이거지. 이 자체지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몸 하는 이 자체지 몸에 떨어지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몸 하는 이 자체지 몸에 떨어지면 안 돼. 몸이란 뜻에 떨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하고 영혼이 어떻게 몸에 떨어지면 몸이라는 분별에 떨어져 버리면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몸 하는 이거 이 자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는 익숙하고 이런 분별에 떨어지는 게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에 몸 그러면 몸 이렇게 한다고. 몸이 아니라니까 몸, 마음, 하늘, 땅 이거 이 자체라는 거예요. 이 자체밖에 없다. 지금 꽃 이 자체밖에 없다. 몸 이 자체밖에 없다. 이 자체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몸 하든 이목구 하든 이 자체밖에 없는 서울 하든 부산 하든 이 자체지. 여기서 분별이 훅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상에 훅 끌려 몸밖에 없다. 아니라니까. 몸 하든 이 상이든 이 모습이든 이 자체밖에 없다는 것이지 뭔가 이게 깊이가 생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2차원이잖아 이렇게. 몸 자체밖에 없다. 꽃 자체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몸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거나 다 죽비나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분별에 떨어진 몸 따로 있고 꽃 따로 있고 죽비 따로 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를 잘 보셔야 돼. 그게 속는 거거든 상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밖에 없다 하든 마음밖에 없다 하든 꽃밖에 없다 하든 하늘밖에 없다 하든 죽비밖에 없다 하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몸밖에 없다니까 이 몸밖에 없다라는 건가 이러면 또 이제 망상에 떨어져 이야기를 만들고 분별의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분별에 잘 살펴봐야 돼요. 분별 자기가 자기 생각이 속는 거지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잘 어둡지 않아지는 거 자기 마음에.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봐서 철저하게 봐. 예의 없이 봐라. 애누리 없이 봐라. 나머지 없이 봐라. 여기에는 나도 없고 나의 체험도 없고 내가 깨닫는다는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나도 없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도 따로 없다. 법도 따로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법도 따로 없고 나라는 것도 따로 없다. 늘 그래서 이거에서 확 분리가 생기면
삼차원적인 세상으로 확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마치 표현을 하자면 그냥 2차원이라 다 똑같아. 꽃, 나. 근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 바탕이. 근데 우리는 여기 분별에 떨어지면은 막 따로따로 이렇게 그게 생각에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생각에 확 끌려가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생각에 빠지니까 그 분별에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고 안 느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뭐, 공부하는 사람이 왜 썽을 내지?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그게 아니라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걸 느끼지라는 그 판단하는 그 생각에 빠져가는 줄 모르는. 그냥 느껴도 이거고, 봐도 이거고, 좋아도 이거고, 싫어도 이거고. 그러면 다 해도 되는데 일어날 건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다라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도 없어. 달리 방법이 있나?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딴 게 뭐,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네. 이게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인 거예요, 이걸 전체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예외 없이 다 여기서 펼쳐지니까. 요거에 탁.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치? 그지. 그게 이게 욕탐이라는 거예요. 욕심내가지고 뭔가를 막 찾으려고 바빴던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자꾸 무시하지. 그러니까 돌아보질 않았죠. 아, 이게 예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도. 네. 아, 문득? 네. 아, 뭐 있는 줄 알았지. 아,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답답해 미치지. 아, 그래요? 예전에 체험한 거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죠? 예전에 왜 뭐 하다가 과거에 무슨 체험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얘기 중에. 그냥 얼마 전에 되는 거 그냥 이거네 뭐 허망한 거 있겠어요 제가 이건데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깨달으셨냐고 그때 과거에 과거에는 상을 본 거 아니에요? 어떤 상?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이제 돌아보니 그때는 내가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참 몸이 죽는다. 거기에 있어서 내가 죽지도 않았다. 이제 안 죽었고 이제 살았다. 이것만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그것도 상이에요. 뭔가 마음이 쉬어지면서도 여전히 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대상을 봤던 거예요. 이건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대상이 아니잖아. 산다 죽는다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거든요. 네, 워낙 못 먹으니까 죽는다. 거기에만 집중이 안 돼. 근데 어떤 선을 공부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불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 아상을 내려놨을 때 하는 거라. 근데 아무도 그 말 안 했고 그때 그 말씀을 이제 처음 들었는데 다른 보살들은 내 스님이 자꾸 백적한 이야기를 하나 하니까 자기들은 못 들었대요. 저는 그걸 세 번 더 갈 때마다 내 그 스님은 자꾸 저서에 내 아상이 없다고 가르쳐 주시노 하는데 제 두 번째는 한 번도 못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바가 없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죠. 이야기를 다 그리고 있죠. 여기서 훅 들어가죠. 과거로. 과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항상 여기다. 여기에서 훅 일어난 생각이 확 빠지죠. 이미지가 그려지죠. 여기에서 항상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이거고 현재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이거고 미래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그게 따로 없다 이거예요. 미래신 불가득 이거라고. 그 3세가 다 공하다라는 게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면은 따로 있지 않으면은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거든.
과거도 이거 현재도 미래도. 그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빠지는지 보이죠? 네.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확 끌려가서 막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네. 억울한 일만 막 예, 얘기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생각으로 처음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네. 되게 울더라고요. 내 네. 생각으로 다 만드는 거구나 하면서 예, 예. 되게 언제 속고 사랑이 되게 억울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한 예, 번. 예. 참 그네. 그거 운 적 없죠? 네? 운 적 없잖아. 예. 예, 아, 그치. 제 생각하면 예, 이거잖아요. 운 바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미지죠. 그거 뭐가 있습니까? 희한하다. 희한하죠? 네. 불가사의해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거. 희한하다. 그게 희한하다고 얘기하는 게 딱 맞아, 경상도 사투리로. 그게 불가사의하다. 이게 세상이 원래 이랬구나. 몰랐잖아요, 우리는. 따로 있는 줄 알았잖아. 진짜 희한하다. 다 여기서 다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진짜. 희한하다. 그리고 뒤집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몽상.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서 펼쳐지는 꿈인데 나도 꿈의 내용이에요. 예. 나도 꿈의 내용이고 남도 꿈의 내용이고 세상도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깨달아? 나한테서 깨어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에 이제 무슨 쓰는 거 백전자 이게 또 글래 쓰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 액자가 중광스님. 이제 새가 이거 달을 쫓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하나만도 마음심자 같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 언니하고 절을 우리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3,000별 하다가 그 절을 시킨 보살이 4,000별 하더라고요. 예. 그 4,000별 하고 나니까 이 마음심자를 거꾸로 쓰는 것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림을. 예. 예. 이거 전도몽상이네. 하면서 제가 또 그때 또 막 울었거든요. 그게 망상이죠. 그렇죠? 예. 지금 전도몽상이죠. 지금 이게 이제 확 그 내용이 뭐 중광스님이 어떻고 그게 확 그 진실하다고 여기면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진짜 전도몽상은.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전도몽상이 아니라 지금 이게 내용이 확 들어가야지. 그걸 알고 그게 뭐가 따로 있다고 그런 일이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게 전도몽상이죠.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저희 다 짚어드릴게요. 뭐가 전도몽상인지. 지금 몽상은 지금 일어나. 그러니까 깨달아도 지금이고 네. 어두워도 지금이에요. 항상. 나도 진짜. 그러니까 항상 깨달아도 지금이고, 항상 그다음에 어두워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지 과거에 깨닫지 못한 바가 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에 속으면 이제 그게 미해지는 거고 그냥 한 생각에 밝으면 그게 밝은 거죠. 명인 거죠. 그 명과 무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생각에 갈리는 거예요. 여기 당처라고 해요. 당처, 낙처. 옛날 어른들이 당체 못 알아듣는다 말 예. 많이 했거든요. 예, 예. 때문에 당체 못 알아듣니 예. 그 당체가 여기서 나와. 당최 그건 당최 이건 당체 몸체 모든 거의 본바탕. 그러면 이게 당체락 하는 게 이게 진리락 하잖아 우리 불교. 예. 이게 불교 진리락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진리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니 이게 따로 법상이락 하는 걸 그러니까 강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상이라는 거는 이거를 또 대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법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야. 네. 마 이거지. 마 이거지. 네. 이거는 뭐 마음이고 진리니까. 이건 진리고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이고 뭐 이게 말이 붙으면 그게 법상이에요. 그래. 거기 말이 붙으면 법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거든. 그냥 이거다 그죠. 그 이게 예. 실제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이렇게 생각 속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당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으로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라 하면 그게 법에 대한 생각을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상. 법상이라는 건 생각 상자거든요. 법자에.
그러니까 법에 대한 생각은 다 망상이고 진짜 법은 그냥 이거 현실이다. 이거 이거. 말할 수 없다고 그러죠. 말할 수 없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 어긋났다라는 표현도 아시겠죠. 입만 열면은 그리고 무문가는 이제 벙어리가 꿍꿍 것 같은 분명히 이건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말하면 벌써 이거는 어긋나 버리는 거니까. 말하는 당처인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거에도 머무르면 안 돼. 그것도 말이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그러니까 8만 4천 법문이 다 방편설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한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그 사람 인연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보살님 인연에 맞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포항에서 왔다니까 포항해보라 한 거예요. 쉬우니까, 알아듣기 쉬우니까. 근데 뭐 이걸 갖고 옛날 말 갖고 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람의 근기에 맞게 알아들을 인연에 맞게 얘기한 게 이렇게 모인 말이, 그래 이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많은 말이 이렇게 장경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면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게 나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 이게 법이니까 이걸 밝히라는 것이지 난 말한 거는 그건 다 방편에 말해서 나 한마디도 한 적 없다라고 말한 거 납득이 됩니까? 네. 스님도 막 네. 분해 이거 보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쇼하는 네,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이걸 가리켜 어떻게든 여 사람이 이거를 탁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람에 응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연에 맞게. 좀 뭔가 이게 말이 아닌 이 자기의 본래 마음을 한번 탁 돌이켜보고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 뭐 죽비 얘기하고 꽃 얘기하고 내가 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죽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사실은. 죽비 꽃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게. 뭐 그래도 죽비를 떠난 것도 아니고 꽃을 떠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말하자면 생쇼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49년 동안 쇼를 하다 가신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천이 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해서 설법을 시작하신 건데 그 고민도 알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겠노? 모든 말이 분별인데. 지금 선생님 이제 건강계 법문을 듣고 저는 이제 14분 이상 정말 거기 되게 와닿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가 그 경을 읽을 때만 막 글씨도 선명하고 막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어가지고 못 찾아서 14-2는 찾았는데 그건 잘 아까 유튜브 못 떠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수불이 체루비하면 또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 상 이것도 내가 깨달았다는 상이다. 우리 그냥 아인 중상 내다는 상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스님께서 법문하시기를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 인상 뭐 남을 가르치겠다는 생각 뭐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불이가 아라한이라 하는 걸 다 자기가 알잖아요. 그 체루비 비읍을 했는 거에 또 희유하십니다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면은 그 뭐라 하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보살님 그러더만 이거 희한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14번 더 체로 비유가 하면서 또 그러니까 감격스러워. 본인도 울었잖아요, 아까. 체로 비유했잖아요. 저는 또 그게 또 못하는 그 설명이 있는 것이. 그게 장에 떨어진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하면 와닿으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참 희한하다 하면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참 희한하다 이거.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에 속고 헤매 다녔던 것이 또 떠오르면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게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체로비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또 뭐가 또 그리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데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일로 보셔야지 수보리가 그랬다 뭘로 예, 그랬다 하면 예. 네, 자기 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공감이 가죠. 아, 그렇죠. 수보리가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려지는 상이고, 그렇죠. 진짜 체루비가 신기하다. 자기 일이고 수보리의 체루비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금강경은 그래서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다 빈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체루비움 한 바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금강경을 관통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름일 뿐이다. 상일 뿐이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뭐가 없잖아요. 무늬만 그려야 할 뿐이고 모양만 그려야 할 뿐이지. 그래서 이거 단박에 깨닫게 되죠. 우리 그렇게 시간을 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득 자기 자성을 탁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탁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납득이 가는 거예요. 답답했는지. 아유, 시간은 자유자재가 안 되고 네, 오늘 시간이 되셨어요? 무작정 냈지. 진짜. 보초경이 하나 있길래 아, 제가 나름의 용을 좀 썼던가 봐요. 며칠째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예. 일을 해도 예, 일이 안 하다고 그냥 우리 집이 산중인데 네, 그냥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네, 어디 가서 자 터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런데 길도 없고 네. 통화를 하고도 다른 데 가서 했어요. 오늘 아침에 결정하고 갑자기 가고 왔어요. 왔는데 어제 제가 얼마나 용을 이석증이 왔어. 이석증이요? 용 쓰셔서 그런 그랬었던 거예요. 것 같아요. 이석증이 왔는데 밤에 잠깐 이렇게 산책 운동을 하다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한번 해서 알거든요. 근데 그대로 머리만 감고 대충 샤워하는 듯 마는 듯 하고는 아저씨 보고 그래 하라고 하고는 다 누워갖고는 생각인지 인지 그래 이 또한이 근데 뭐 이것만 올라오는 거야. 그전에는 굉장히 울렁증이 막 돌아가잖아요.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 이거지 뭐. 이거 달래듯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던 거야. 그래 아침 돼버렸어. 네, 너무나 편안하게 넘어가. 네, 그래 아침에 내가 잠드는 목소리였지. 네, 전화가 네. 왔더라고. 그래서 이야 가보는 막 너 오늘 어때 가보는 했지. 네, 어젯밤부터 잘 알았던 것 같아. 늘 알았는데 우리가 못 해냈어요. 늘 속아 제가 살아서. 시간을 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 처음에 다 제가 이것도 다.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게. 네, 근데 네, 뭐야 뭐야 근데 일상에서도 가끔 네, 근데 표현도 안 되고 네, 안 되면서 그냥 답답한 거야. 네, 네, 그럼 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네, 네. 자꾸 이런 생각이 답답한 거야.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좀 터지든지 독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잘 어떻게 잘 오셨네요. 예. 인연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작이에요. 이게 맞아요. 시작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다 경계 쫓아다니는 습관이고 아직 이제 시작이고 조금 이게 감이 와닿은 거거든요. 이게 온 우주를 확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기회를 진짜 소중히 여겨서 이제 다 공부가 더 밝아지고 힘을 얻고 이런 쪽으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셔야 돼.
그게 더 좋은 왜 이런 소식이 와도 이거 놓아버리면 또 지나버리면 또 분별에 묻혀가지고 이 감이 또 안 오거든요. 또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요 감을 딱 유지하시고 지금보다 또 집에 돌아가면 왜 습관적으로 막 경계에 끄달리던 환경이기 때문에 또 막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아주 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 웃음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게 마음에 웃음이나 가장 중요한 걸로 삼지 않으면 자꾸 이제 시간만 지체되고 우리가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이게 하루아침에 딱 지금 60년 이상을 분별에 딱 그 오염돼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그것에서 이렇게 사로잡히는 습관 그런 데서 이렇게 힘을 얻고 밝아지려면 지금부터 이제 진짜 이거에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지금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네. 이제서야 제가 그 본문 듣는 게 네. 집착이 아니었고 네. 우선 시대에 있었던 거. 그렇죠. 이렇게 마음 깊은 데서 네. 이게 끌렸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물론 없지만, 뭐 음식을 만지고 잘한다. 일을 하면서도 네.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죄송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네, 저는 들었어요. 네. 내가 중간에 잠이 깨면은 그냥 자야지 안 하고 다시 또 깨. 네, 네,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 내가 공부가 아직도 네. 이렇게 올인을 못 근데- 하는구나. 막 자책을 하면서 네, 막 네.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참 몰입될 때는. 괜찮아. 지나 보면 아, 내가 열심히 들었구나.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몰입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부족하다고만 막 생각이.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막 어딜 가도 막 듣고 들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 나면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돌아보면 아, 그때처럼 간절했던 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간 뭐 그거는 이제 공부가 이제 인연이 이제 마음이 이제 열릴 인연이 되신 것 같고 도래한 것 같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제부터 마음 항상 이것에 마음 가장 중요한 걸로 두고 다른 거는 해오던 대로 하셔도 잘합니다. 그렇죠? 해오던 대로 잘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떤 그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매사에 공정하게 처리하게 돼서 훨씬 더 생활도 잘 하실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게 제가 본문을 들으면서 제 생활의 변화가 그렇게 예. 오더라고요. 예. 법문 들으면서도 많이 그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 이거- 하물며 예. 이게 오면은 또 차원이 달라요. 또 이게 소식이 오면. 그리고 이게 다가 돼버리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게 이제 공부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힘을 얻고 밝아지는 공부를.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64살에 혹시 보셔서 가야지. 아, 이거.